그냥 더운 줄 알았는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즘 날씨 참 덥죠? 그런데 이 더위, 그냥 덥다 하고 넘기면 정말 안 됩니다.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이 더위가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실제로 얼마 전 서울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던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. 주변 분들이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요. 병원에서는 열사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.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라 가족분들도 정말 깜짝 놀라셨다는데요.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명확합니다. 열사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. 나도 우리 가족도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위에 더 예민해지고 땀도 잘 안 나고 갈증도 잘 안 느껴집니다. 그러다 보니 나는 괜찮아. 옛날에도 잘 버텼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. 기온은 35도, 37도, 40도까지 치솟고 밤에도 더위가 식질 않아요. 이런 상황에선 몸이 열을 식히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요, 열사병이 어떤 병인지, 어떤 증상이 위험한지,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릴게요.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. 열사병, 그냥 더위 아닙니다. 여러분, 열사병이란 말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데 혹시 그냥 더워서 땀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. 열사병은 단순히 더운 게 아닙니다. 우리 몸이 열을 식히지 못해서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. 이렇게 되면요, 몸 안의 여러 장기들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뇌와 심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.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땀도 잘 안 나고 덥다는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이에요. 그러다 보니 몸속에서는 이미 열이 차오르고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. 거기에다 혈압약,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런 약들이 체내 수분을 더 쉽게 빼내는 작용을 하다 보니 탈수로 이어지고 열사병 위험이 더 커지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. 좀 쉬면 괜찮겠지. 선풍기 좀 틀면 되잖아. 하지만 열사병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. 심할 땐 수액치료나 병원 입원까지 필요한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, 열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방 안에 있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실제로 많습니다. 여러분, 열사병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. 지금부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 신호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그럼 이제 열사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,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. 첫째, 피부가 붉어지고 뜨거운데 땀이 안 난다.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. 보통 더우면 땀이 나야 정상이잖아요. 그런데 열사병이 시작되면 몸이 더 이상 땀을 내지 못합니다. 열은 계속 쌓이는데 식힐 방법이 없으니 몸이 급속도로 위험해지는 거예요. 둘째,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메스껍다.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열이 뇌를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이럴 땐 무조건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. 셋째, 말이 느려지거나 정신이 혼란스럽다. 평소에 또렷하던 분이 갑자기 횡설수설하거나 멍한 표정을 짓는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. 가족이 함께 계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. 넷째, 맥박이 너무 빠르다. 숨이 가쁘다. 몸이 열을 견디지 못해 심장이 과도하게 뛰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. 이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꼭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. 단 하나만 보여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내가 느껴본 적 있거나 가족이 겪은 적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.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. 이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.
다음은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지키기만 해도 열사병 확률 뚝 떨어집니다. 열사병, 막상 겪고 나면 무섭지만 사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씩 실천해보세요. 첫째, 한낮 외출은 피하기. 여름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대는 햇볕이 가장 뜨겁고 기온도 가장 높습니다. 이때 외출하시면 몸에 열이 금방 차오릅니다.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라면 미루시고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땐 모자, 양산, 밝고 헐렁한 옷 챙기셔야 해요. 둘째, 물 자주 마시기.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늦습니다. 갈증이 없어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작은 컵이라도 꼭 물을 드세요. 가능하면 이온 음료나 보리차도 좋아요. 대신 커피나 술은 오히려 수분을 빼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. 셋째, 실내 온도 관리하기. 너무 덥게 지내면 위험하고 너무 차갑게 해도 몸이 상해요. 26도에서 28도 사이,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해주세요. 선풍기도 직접 쐬는 것보다 벽에 돌려놓고 공기 순환시키는 방식이 더 좋아요. 넷째, 식사 거르지 않기. 여름엔 입맛 떨어지기 쉬운데요. 이럴수록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합니다. 수박, 오이, 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음식, 콩, 나물류 같은 미네랄 음식 자주 드셔주세요. 마지막으로 혼자 계시는 어르신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가족이 자주 전화드리고 물은 드셨어요? 더위 괜찮으세요? 이런 안부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됩니다. 열사병은 예방이 최고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거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. 주변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. 여러분,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들 단지 내 건강만을 위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, 우리 가족, 친구, 이웃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,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, 에어컨 없이 더위를 참고 계신 분들에겐 오늘 내용이 정말 소중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나는 괜찮아. 예전에도 더 심한 더위 견뎠어. 그런데요, 지금은 그때랑 다릅니다. 40도 가까운 폭염,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. 이건 정말 우리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. 가족 단톡방에 보내시고요. 친구나 지인에게도 이거 꼭 봐 하고 알려주세요. 경로당, 마을회관에 전해주셔도 좋습니다. 함께 식사할 때 이런 증상 나오면 병원 가야 한대.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.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더위로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보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.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?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. 이번 여름 꼭 건강하게 나셔야 합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 열사병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처음엔 좀 무서운 내용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들으신 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열사병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정리해볼까요? 첫째, 열사병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응급질환입니다.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. 둘째, 시니어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. 체온 조절도 어렵고 갈증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방심하면 금세 위험해질 수 있어요. 셋째, 땀이 안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정신이 멍해지면 좀 쉬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. 넷째,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. 외출 시간만 잘 조절하고 물 자주 드시고 실내 온도 적당히 맞추고 식사도 잘 챙기면 열사병 확률은 뚝 떨어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.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. 무더운 여름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우리 모두 건강하게,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.
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모두 시원한 하루 되세요.